긴장감이 맥스가 돼버렸어. 어떡해. 나 원래 이렇게까지 방송하지 하면서 긴장하지 않는데. 후, 후. 진짜 잘 준비했겠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떡해. 나 말절 생각이 벌써 머리가 어지러지래.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으쌰. 와! 와, 나도 드디어 PPT 한다. 기대. 후, 아, 후, 아, 아, 후, 아, 후, 아. 아니, 기대하지 마라. 어머, 어떡해. 이 PPT 화면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 줄 몰랐어요. 자, 후. 자, 데뷔 때 PPT조차 하지 않았던 융샤미의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융샴 설명서 발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와이. 일단 융샴 설명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제 PPT를 새벽 3시쯤에 작업이 끝났어요, 이 PPT가. 그렇단 소리는 제가 정말 스피치 연습 이런 거 정말 단 하나도 못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눌하다거나 내용이 조금 뚝뚝 끊긴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밑밥이란 밑밥은 야무지게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엉엉엉 익숙하다니. 컴프레셔 끄고 그금 밑에 잔잔히 깔리게 하면서 해야겠다. 아니 뭐 500역 관록으로 그런 거 다 씹어 먹겠지. 나 지금 뒤로 가기 누르고 싶어. 어쨌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또 융샴 설명서 샤라. 자, 융샴 스토리 설명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어느 한적한 바다. 특이한 분홍빛.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저 진짜로 너무 떨려서 그러는데 한 번만 다시 해도 될까요? 자, 얘들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얘들아,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나 시작부터 절 줄 몰랐어. 한 번만 다시 해도 될까요? 저희 한 번만 컷 하고 가도 될까요? 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샴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하! 제일 처음 저의 스토리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적한 바다, 특이한 분홍빛털의 해달 한 마리가 파도를 따라 유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해변에 남겨진 음식을 맛본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날 이후 해달은 인간 세상에 매료되어 더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고민했고 결국 영물 시험에 도전하게 된다. 마침내 합격한 해달은 국가공인 해달 영물이 되어 바위섬을 지키는 수호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까지가 저의 스토리입니다. 맞아요. 제가 봐봐요. 세상에 육지에는 이렇게나 맛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제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 그 해변에 남겨진 음식을 첫 먹었을 때 제 표정이 딱 저랬어요. 정말 눈에서 반짝이가 나오고 주변에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형상을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맛본 음식은 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 냄새조차 너무 황홀했다. 그때 그 치킨 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치킨 때문에 육지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 국가 공인 영물이에요. 자, 국가 공인이라고요, 심지어. 저 시험 봐서 합격한 공무원 영물입니다. 하는 업무는 바위섬 지키기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공인입니다, 나름. 아이, 그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름 융샴입니다. 융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융샴의 영문명 스펠링을 보면 YUNGSYAM이거든요. 원래 융샴 스펠링은 YUNGSHAM이어야 정석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SYAM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렇게 된 이유는 그냥 융샴의 대단한 능지 이슈로 스펠링을 헷갈려 버려서 모든 걸 저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 이메일도 저거고요. 제 웬만한 게임에서의 쓰는 이름도 다 저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SYAM으로 돼 있어요. 원래 융과 샴푸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SH가 아니고 SY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음 나이 505살 옆에 영원히 붙어 있죠. 제가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를 세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어. 나이 세는 것도 지쳐. 그래가지고 505살 때쯤부터 505 입에 탁 붙고 정감 가고 괜찮다. 그냥 나는 505살에서 나이 안 먹는 걸로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후로는 나이를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영원히 붙여서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505살 할 겁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저는 505살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이 버스데이! 예! 나이 세는 건 귀찮아서 까먹었지만 생일은 매년 축하받고 싶은 아직 마음 많은 5살 어린아이 융샴입니다. 제 생일 3월 26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내가 3월 달쯤에 보너스가 들어왔다. 뭔가 돈을 쓰고 싶은데 뭔가 쓸 곳이 없다 하면은 융샴 방송을 한번 슬쩍 와주셔서 그래 한 번쯤 선물을 조금 소매 넣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조그마한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약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생일 넣어봤습니다. 딱히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족! 제 종족은 분홍 해달 영물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좀 종족이 특이해요. 보통의 해달 친구들은 털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얀색 바탕에 약간 그런 갈색 귀가 달려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분홍 해달, 애초부터 털이 분홍색으로 나서 분홍 해달이라고 제가 종족을 따로 떼서 나왔어요. 해달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튀잖아. 난 이런 해달 본 적 없거든.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르게 유니크하게 분홍 해달이라고 아예 제가 띄어 나왔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홍 해달을 보게 되신다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 제 동족 친구들 보고 싶어요. 자, 다가 영물. 이거는 뒤늦게 붙었어요. 원래는 분홍 해달 종족인데 이번에 영물 시험 봐서 합격을 했잖아. 그래서 영물까지 야무지게 붙였다. 분홍 해달 영물 종족입니다. 분홍 해달 영물 종족 동족 친구들 언젠가 발견하면 저한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도 제 동족 좀 보고 싶어요. 동족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아닐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MBTI는 INTP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를 되게 ENFP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MBTI 중에서도 I 성향과 T 성향이 제일 짙게 나타나는 MBTI입니다. 저는 ENFP가 될 수 없어요. 아직도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는 말을 들으면 왜 우울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빵인데? 어떤 빵인데? 나도 먹어보자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가끔 방송 중에 공감을 요청하시면 이런 식으로 물음표 살인마를 보시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물음표 살인마적인 모먼트가 위로고 관심이고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우리 애가 따뜻한 로봇이구나.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이구나 하고 애플 시청자분들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프로필 이어서 마저 가보자면 저의 퍼스널 컬러 분홍색, 초록색. 당연하죠. 분홍 해달이니까 분홍색이 퍼스널 컬러인 건 당연한데 옆에 초록색도 같이 있습니다. 제 눈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잠깐 화면을 키워보자면 짜잔! 저의 눈 색깔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바다를 담고 있는 초록색 눈망울 보이시나요? 이것까지 해서 저의 퍼스널 컬러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분홍색도 약간 탁한 분홍색이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에 가까운 에메랄드빛에 가까운 초록색이죠. 컬러 코드도 혹시 몰라서 적어놨습니다. 혹시나 만약에라도 나중에라도 김칫국 드리킹일 수 있지만 팬아트를 혹시 그려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 컬러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팬네임 나의 사랑 시마시마! 저희 팬네임은 다시마시마입니다. 그리고 슬래시 치고 시마타치라고 적혀있죠? 이게 원래는 시마시마가 맞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마타치를 좀 더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는 의미로 시마타치라고 별명에 별명을 만든 겁니다. 우리 시마타치들도 나한테 융과샴보라고 하고 해다루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우리 시마타치를 귀엽게 시마타치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시마시마라고 부를 때는 조금 쟤 나한테 좀 화났나? 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속상한 일이 있구나 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마타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마타치의 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있는 얘가 시마시마거든요. 한국어 다시마 플러스 일본명 시마가 섬이라는 뜻인데 그걸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팬네임이고요. 이 친구가 그렇게 다시마 섬으로 이름이 설정이 된 이유 제가 아까 전에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바위섬을 수호하는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마를 두른 바위섬이라는 의미에서 다시마시마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 굉장히 오랜만에 풀어보는 것 같아요. 입이 하나도 풀리지 않아요. 저 지금 너무 긴장돼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해나가는 중입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제가 지금은 해시태그를 팬아트 해시태그 하나만 팬아트 해시태그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이브 해시태그, 클립 해시태그도 추가를 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융샤민의 벽화마을 팬아트 태그 하나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도 못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긴장을 이빠이 해버렸어요. 저 지금 첫 방송보다 긴장돼요. 너무 떨려요. 자, 다음 오시마크. 저 이 오시마크에 대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한 이후부터 저에게 오시마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오시마크를 심지어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나오게끔 해서 그 뒤에 오시마크를 붙여 넣는 것까지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융샴님 오시마크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왕왕 존재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저 오시마크 있습니다. 파도와 저 이파리, 저 파도는 말 그대로 해달의 파도 타고 다니는 거 그거 표현한 거고요. 이파리는 우리 다시마, 우리 해조류를 닮은 다시마로 해서 파도와 이파리가 제 오시마크입니다. 그래, 그건 저도 지금 알았네요 하는 심화가 나온다니까요.
나는 오시마크가 있다고 정말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 하지만 아무도 몰라줬기 때문에 공식이 들고 나왔다. 공식이 제발 내 오시마크 있는 거 알아줘라 하는 느낌으로 오시마크도 이번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하는 내용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방송 초기 때부터 봐왔는데 오시마크 지금 알았다는 너무하지 않을까? 나 오시마크 있다고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자, 어쨌든 오시마크 있습니다. 저 오시마크 있어요. 달아주면 좀 많이 기쁠 것 같긴 해. 나 저거 달아주면 좀 많이 기쁠 것 같긴 합니다. 저의 오시마크 기억해주세요. 오시마크를 달진 않더라도 오시마크가 있다는 거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 오시마크 있다. 자, 그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융샴이란 어떤 스트리머인가? 스트리머 융샴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키워드 6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겜모스 1티어. 솔직히 저 치즈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모든 스트리머 다 포함해서 제가 제일 게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게임 못하는 스트리머 정말 찾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점프킹 같은 구간에서 9시간 박아버리는 아이입니다. 한 스테이지, 스마일모 한 스테이지에서 3시간 동안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뒤로 가기 무한반복했어요. 정말 게임 못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웃으면서 게임을 못하지만 스테이지를 못 깨지만 화내지 않고 웬만하면 웃으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반에 오른 모습을 보시게 될 수 있어요. 봐봐. 아니 2시간 동안 공부하다 왔는데 그대로였다니까? 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기. 그 정도로 게임을 못해요. 그리고 들고 오는 게임 자체도 어려운 게임만 들고 와요. 그 소위 말하는 똥겜류라고 하죠. 똥겜류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못 깨요. 그래서 겜모스 1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날뛰는 텐션. 확신의 부잣집 벨소리상 부제로 들어가 있죠. 저는 잔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잔뱅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우리 심아들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텐션이 가끔 날뛰어서 이게 가끔 고라니 소리도 조금 내고 막 아악 하는 부잣집 벨소리 소리도 가끔씩 나고 뭐 원래 사람이 평소에 잔잔하다가 한 번씩 기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심아들이 내 텐션이 굉장히 날뛴다.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심아들 의견을 따라 하나 넣어봤고요. 자, 다음 프로 야랄러. 이거는 저도 가끔 인정합니다. 제가 봐도 제 방송 다시 보기, 유튜브 쇼츠 이런 곳에 가보면 제가 평소에 하는 헛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거든요. 제가 봐도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얘기 정말 수시로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갑자기 융샴이가 하는 소리와 함께 입꼬리를 쓱 올리고 이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융샴의 육수를 우리고 싶다. 융육수가 목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마이크를 살며시 사운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수력은 지켜지실 수 있어요. 팔팔 끓는 육수 꺼트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융샴은. 다음 융바 샴보. 제 생각에 심아들한테 우리 심아 따찌들한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은 키워드 융바 샴보. 가끔 융샴이가 505살 사는 거답지 않게 좀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아들이 수시로 융바 샴보라고 불러서 아예 구독 티콘에도 융바 샴보 티콘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아마 그게 2티어로 밀려나 있을 건데 융바 샴보를 아예 제가 만들어 놨어요. 짜잔! 저의
융바샴보티콘. 융바샴보의 한 예로 지금 채팅창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룰렛 운영하지 않습니까? 룰렛의 미션 중에 볼빵빵 5초라는 미션이 있어요. 근데 볼빵빵을 하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코로 숨을 못 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버틴 거야. 그러다가 채팅창에서 볼빵빵 하는데 숨을 왜 안 쉬어요? 라는 채팅을 읽고, 볼빵빵 하는데 볼이 빵빵해야 되는데 숨을 어떻게 쉬어요? 하고서 볼빵빵을 하고 숨을 쉬어봤더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특히 많이 나왔던 말이 융바샴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끔 굉장히 허당기가 넘칠 때가 있다. 가끔 그런 모먼트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 얘가 진짜 5살인지 505살인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한두 번씩 나와서 융바샴보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 가끔 귀여움. 이것도 솔직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 키워드 넣을까 말까 고민 한참 했는데, 가끔 귀여움이라는 키워드를 넣은 이유, 사실 나머지가 너무 화려해서 가끔 귀여움이라도 넣어줘야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았어요. 저 키워드 넣을까 말까 한 300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드는 내내 저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키워드가 깻모스 1티어, 날뛰는 텐션, 프로 야랄러, 융바샴보인데 그래도 예쁜 거 하나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가끔 귀여움 하나 넣어놨습니다. 왜냐? 가끔 융샤미가 술 방송을 한다던가 잠에 취해 있다던가 이럴 때는 가끔 귀엽다 분내난다 소리를 어쩌다 한 번,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듣긴 하니까 일단 가끔, 정말 가끔 귀엽습니다. 사실 수시로 귀엽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 애들이 가끔이라니까 뭐. 시마타치의 의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키워드, 허약함.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몸이 약한 편이에요. 몸이 생각보다 자주 많이 아프고 약한 편이어서 방송을 휴방하는 경우가 가끔씩, 아니 요즘에는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아프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체질이 어쩔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허약함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시작했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이 인간에서는 조금 많이 벗어났다 그래도. 500살이니 이해합니다 라면은 나 진짜 어르신이잖냐. 영물은 사람하고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요. 생체 리듬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1000살 넘게도 살아. 잘 살아. 근데 내가 유독 허약한 거긴 해. 이게 분홍 해달 종족으로 제가 따로 뛰어나올 때 그 돌연변이라서 허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전해 듣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살다가 약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방송 시작하면서 인지를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려고, 시마따찌들 자주 보고 싶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 저녁을 달걀 하나 먹었다는 해달이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 정도로 제가 밥을 많이 안 먹긴 했습니다. 밥 제대로 먹고 있어요. 저 밥 그렇게 안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밥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필리치즈 샌드위치 야무지게 해 먹었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저녁에 과일컵 한 개 먹는 시절도 있긴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 자, 다음! 융샤미가 좋아하는 거! 자, 융샤미가 좋아하는 것들. 첫 번째, 맛있는 음식! 제가 먹을 거를 많이 안 먹지만 맛있는 음식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진심이냐. 저는 이거 먹고 싶다. 부산 국밥 먹고 싶다. 해서 부산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당일치기로. 그 정도로 맛있는 음식에 꽤나 진심입니다. 우리 그 지역의 어느 맛집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요. 그 음식 어떻게 해야지 맛있지? 라고 하면 그것도 대체적으로 알아요. 음식에 대한 토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동안에 음식에 관한 토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얘기할 때보다 토크 양이 한 2배 이상 늘어. 머리에 일단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맛있는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대방어 너무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맛있는 음식 너무 먹고 싶다. 다음, 귀여운 것. 지금 제 PPT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의 취향이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토끼, 고양이 같은 이런 동물들 귀여운 것도 좋아하고요. 뭐 리본이라던가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다. 귀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뭐 애기들도 좋아하고 뭐 귀여운 아기자기한 소품들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피규어 같은 것들도 미니 피규어들, 가챠 피규어들 이런 조그맣게 나오는 귀여운 것들 모으는 것도 취미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귀엽고 깜찍한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마도 좋아한다 확인. 당연하죠. 우리 시마따치가 제일 귀여워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 시마따치. 저 조그맣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거. 제가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시마들 계속 보고 싶어서 방송 켰지. 아잉. 그러니까 1년 내내 방송 켰지. 비웃지 마라. 아, 당신들을 향한 저의 마음. 우리 시마따찌를 향한 나의 마음. 1년 동안 방송을 유지를 했다는 뜻. 1년 내내 방송을 매일 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침대에서 늘어지기! 이거 정말 좋아해요. 저 아까도 하고 왔어요. 침대에서 늘어지기만큼 제가 좋아하는 건 솔직히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좋아하지만 침대에서 늘어지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뜨끈한 겨울날에 뜨끈한 겨울날이 존재할 수가 있나? 차가운 겨울날, 추운 겨울날에 전기장판 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소쿠리에 담긴 귤을 야무지게 까먹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먹고 있다가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잠에 들면 그날은 행복한 하루를 보낸 하루야. 행복한 하루를 보낸 거야. 그 정도로 침대에 늘어지는 그거 자체를 사랑합니다. 침대에 다시 늘어지고 싶다. 오늘도 방송 끝나면 침대에 늘어져서 야무지게 애니메이션보다 잘 거예요. 얼마나 침대에 있었으면 겨울이 뜨끈하냐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맞기는 제가 올 겨울에 추위를 잘 못 느끼긴 했어요. 아직까지 추위를 잘 느껴본 적이 없어. 내 방에 전기장판은 거의 20시간 정도는 가동 중이거든. 지금도 전기장판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송 끝나고 추우니까 바로 누우려고. 그 정도로 침대에 늘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다음, 노래 부르기! 이거 노래 부르기는 항상 좋아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거 아시죠? 제가 노래 부르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친구와 저 포함 1명의 친구 2명이서 노래방, 코인 노래방을 가서 7시간 이상 있었던 경험도 존재하고요. 보통 노래방 한번 가면은 5시간씩 있다 옵니다. 5시간씩 노래 차력쇼 하다 와요. 중간에 쉬지도 않아. 그냥 먹을 것도 물 하나 들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노래나 부르다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여가 시간에 대체로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고 노래 연습해보고 노래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단점이 있다면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부르고 싶어해. 그래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얼마 없어. 일단 부르려면 들어야 하는데 듣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금 항상 부르던 노래만 무한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노래 듣는 것도 조금 좋아해보려고 노력해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좋아하는 거 봤으니까 싫어하는 거 봐야겠죠? 자, 융샴이 싫어하는 거 첫 번째! 벌레! 저는 다리가 6개 달린 친구들을 정말 모두 싫어합니다. 다리가 6개 달렸든 8개 달렸든 뭐 10 몇 개가 달렸든 200개가 달렸든 다리가 많은 그 친구들은 다 싫습니다. 그 벌레의 그 배돼지에 나 있는 그 다리 라인 모양 자체도 정말 너무 싫습니다. 그나마 벌레 저 사진, 무당벌레는 그나마 괜찮아서 저 사진을 가져올 수 있던 것입니다. 저 사진 찾을 때 다른 흉한 벌레들의 몰골들이 많았는데 도저히 그 사진은 가져올 수가 없겠는 거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PPT에, 저 깜찍한 PPT에 벌레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벌레 그나마 들고 올 수 있는 벌레를 이미지로 들고 왔고요. 벌레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한 예로 언제적이었더라? 한 3년 전쯤인 것 같아요. 3년 전쯤에 시골에 놀러 갔다가 방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거를 못 잡아서 새벽 6시인가 7시 주변 다른 어른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버티가다가 어른들한테 벌레 잡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시간의 대치였죠? 벌레랑 10시간 눈싸움 하고 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벌레 싫어합니다. 못 잡습니다. 그 심지어 바선생 날아오르는 바선생이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해. 그 정도로 벌레 굉장히 싫어하고요. 다음 무서운 거 정말 싫어합니다. 벌레랑 무서운 거랑 둘 중에 뭐 할래 하면은 무서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살면서 그 뭐라 그러죠? 유령의 집? 귀신의 집? 한 번도 가본 적 없고요. 공포 영화 즐기지 않습니다. 공포 게임 이름도 모르는 거 천지예요. 제가 무서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싫습니다. 어두운 거 싫어합니다. 어두운 것도 싫어하고요. 귀신, 유령 뭐 이런 거 싫어하고요. 심령 현상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롤러코스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쿵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든 공포에 대한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공포 게임 해야 할 것 같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젠장. 괴담은요? 괴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괴담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소비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저는 실체 형상으로 보이는 것들 아니면 점프 스퀘어를 유독 싫어합니다. 공포 중에서도 점프 스퀘어는 쥐약이에요. 저한테 점프 스퀘어에 관련된 걸 들고 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점프 스퀘어를 보면은 심할 경우에는 눈물까지 흘리거든요. 너무 놀래서. 그 심장이 놀라는 그 느낌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 절대 싫고요. 다음 오이 고마대다 아니고요. 드립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이 진짜 싫어합니다. 오이를 언제일까? 한 10년 전쯤 이후로 입에 대본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오이를 부르는 별명이 따로 존재합니다. 오이, 내 밥상을 망치러 온 초록색 괴물 녀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오이를 싫어합니다. 오이가 들어가 있으면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여행 갈 때 일본 여행 갔을 때 제일 먼저 외워야 할 말 큐린 누이테 쿠다사이였나? 약간 네테이테 쿠다사이였나? 어쨌든 오이 빼주세요 라는 말만 주구장창 연습해서 갈 예정으로 적어놨어. 메모장에 그냥 적어놨어요. 오이 빼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 장바구니에 현재 그 티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오이 빼주세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등 다양한 외국어로 오이 빼주세요라고 적힌 티셔츠가 존재하거든요. 고수 빼주세요랑. 그거를 사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저는 그 정도로 오이를 싫어합니다. 진짜 오이 최악이야. 김밥도 안 먹나요? 제가 먹는 김밥에 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이가 들어간 김밥 먹지 않습니다. 밥상에 오이 무침 있으면 저 멀리 치워놓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오이를 텃밭에서 오이를 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 들어갈 때도 숨 참고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오이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당신은 오이 싫어할 자격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이 헤이러의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말 오이가 싫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오이 갈아서 넣어버릴 거야. 난 오이가 요만큼만 들어가도 오이인지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끔찍한 행동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혹시나 융샴을 고문하고 싶다. 융샴이 너무너무 꼴받는다. 융샴이 꼴받는 짓을 해서 어떻게 내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 할 때는 팬심으로 오이 한 박스 보내시면 융샴 기절할 겁니다. 너무 좋아서 기절할 버릴 거예요. 진짜로. 어떤 놈인지 꼭 찾아낼 거야. 오이 싫어하다니 배우신 분이네요. 저와 같은 분이 계셨네. 저기 또 배우신 분이 한 분 더 계셨구나. 어서 오세요, 동지요.
진짜 오이 싫어요. 팬심에 오이 쉐이크 있나? 아, 끔찍해! 전 세상에서 오이 핫도그 나왔을 때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그런 끔찍한 존재가 왜 세상에 등장해야만 했는지, 어떤 연유에서 오이 탕후루, 오이 핫도그, 이것들은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건 좀 너무해요. 저한테는 오이는 그 정도다. 누군가에게 오이는 개꿀맛 음식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오이는 내 밥상을 뒤엎으러 온 겁나 큰 초록색 괴물일 뿐입니다. 다음, 외출도 싫어합니다. 저는 집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저의 평생 목표는 로또 당첨돼가지고 집 안에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장 보는 것도 배민으로 시키고, 생필품 같은 거 다 배민으로 비마트로 다 시키고 집 밖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정말 외출도, 지금도 외출을 잘 안 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로 외출을 안 하냐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본 적도 있고요. 오래 안 나가면 한 2, 3주 정도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만보기에 찍힌 걸음수 309걸음입니다. 외출도 싫어하다니 현명한 분이네요. 아이, 그럼요. 뱀파이어셔? 약간 비슷할지도. 저는 햇빛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걷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냥 나간다는 게 제일 싫어요. 나가는 게 싫은 이유. 일단 귀찮잖아. 나가려면 씻어야 돼. 옷 입어야 돼. 뭐 또 준비해야 돼. 이것저것 뭐 챙겼나 확인해야 돼. 이런 거 다 따지고 나가기만 해도 지쳐. 그 생각만 해도 이미 지쳐. 그 시간에 그냥 조용히 침대로 들어가서 이불 똘똘 말고 귤 까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행복도가 높아.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따졌을 때 외출이 그렇게 저한테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출 안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해달은 광합성 좋아하지 않나요? 광합성은요, 제 방 창문에서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집에 불 켜놓으면 되지! 형광등도 광합성 될걸?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식물 키우는 UV 라이트 사다 놓으면 돼. 어쨌든 빛이 합성이 되잖아. 그럼 광합성이지. 그 정도로 외출하기 싫어요. 해달이 광합성을 포기할 정도로 외출이 싫은 거면 진짜 싫은 거임. 어쨌든 저희 싫어하는 거 얘기하니까 토크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거 토크가 너무 길어졌어요. 다음, 자, 제 방송 시간 설명입니다. 평일 저녁 6시 30분 언저리 적혀있죠. 제 6시 30분에 딱 켜려고 노력은 하지만 6시 30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고 30분보다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시 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방송을 켜는 편이고요. 다음 토요일은 슈레딩거의 게릴라 방송. 토요일에 제 채널을 들어오기 전까지, 토요일이 끝나기 전까지 융샴이 게릴라 방송을 킬지 안 킬지는 관측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냥 토요일에 취직을 들어왔는데 융샴이가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날은 토요일 게릴라 방송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토요일에 취직 들어갔는데 융샴이가 없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게릴라 방송 없는 거구나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항상 고정 휴일,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컨텐츠! 저는 굉장한 저체스머입니다. 이거 할 거야 하다가도 떠들다가 시간이 다 가요. 보통 제가 요즘에 방송을 평균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게임을 하려고 했어. 오늘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했어. 노래를 하려고 했어. 근데 시마시마 따찌들과 떠들다 보면 어느 순간 2시간이 지나 있어요.
이 정도로 말이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저체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스머입니다. 그리고 게임 10%, 노래 10%로 되어 있는데 게임 10%! 똥겜 기깔나게 찾아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찾아오는 똥겜. 저는 남들이 하는 그 똥겜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하지도 않는 똥겜도 가끔 주워와요. 지금 현재 찾아놓은 똥겜 중에 VR 기기를 써서 해야 하는 똥겜이 있는데 그 똥겜 VR 기기가 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시야와 맞지 않아서 내 시력과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그 슬픈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는 그 카더라도 존재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나 그 게임 너무 하고 싶어. 마이 스트링 홀스가 너무 하고 싶어. 그리고 다음 노래!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책임없는 쾌락의 노래방! 저의 노래방 제목은 항상 책임없는 쾌락의 노래방입니다. 저는 즐기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잘하는 것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노래 잘하는 걸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따로 잘하는 거 불러달라고 시청을 하셔야 될 거고요. 대체로 요런 안경을 쓰고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래 라던가 블락비의 베리굿이라던가 요런 텐션 높게 불러야 되는 노래들 위주로 또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라는 짱 명곡도 부르고 있고요. 돌림판이라는 명곡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노래들도 가끔 하긴 합니다. 똥꾸릉내 좋아하는 거야. 세어 시뮬 안젤레스라고 이름 붙이고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고 심해 다람쥐 가져와서 마구마구 할 것처럼 말하더니 30분 하고 런하고 공겜도 플래시 게임으로 가져오고 맞긴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 그 심해 다람쥐 게임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 체력 좀 있을 때 그때는 후반부에 진행을 했어서 체력이 딸려서 못했고 다음에 다시 들고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랑 같이 심해 다람쥐 탐사하러 가보자고. 당신은 그 안에 명곡 인정. 당신은 그 안에 솔직히 명곡이 맞아요. 저는 그런 노래들도 왕왕 부릅니다. 그 다른 분들은 잘하는 거 부르시고 약간 예쁘게 부를 수 있는 거 부르시고 제가 다른 노래 방송 들어가서 보면은 와 저분 진짜 잘 부르신다. 와 우려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다시 보기를 보면 와 쟤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즐기는 노래를 하거든요. 그냥 같이 노래방에 온 것처럼 내적 댄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노래방 할 때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털털함이래. 폭력적인 단나사마도 인상적이긴 하지. 그거 이따 한번 불러줄까? 열심히 예쁜 척하고 PPT 다 해놓고 마지막에 폭력적인 단나사마로 끝내는 거지. 자 다음 2026년 목표. 저는 방송이 시작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제 방송 목표를 적는 것보다 당장 내년 목표를 적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 목표로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취직 팔로워 1000명, 평청자 20명 달성.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지. 취직 팔로워 1000명, 평청자 20명 진짜 하고 싶습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지. 그거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거랬어. 일단 크게 가져. 일단 2026년 한 해 동안은 이걸 목표로 좀 달려볼 거고요. 다음 뉴 융샴 제작. 뉴샴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약간 차원을 낮춰오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으로 나오든 뉴 융샴 제작 하는 게 올해의 목표고요. 뉴샴으로 여러분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요. 다음에 커버곡 제작. 이거는 사실 올해 목표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못하게 됐었단 말이야. 이런저런 상황들이 너무 안 좋게 맞물려서 커버곡을 올해는 못하게 됐었는데 내년에 2026년에는 커버곡도
제작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3곡 이상 정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PPT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자,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제 방송 열심히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아! 스마일! 우유! 후자! 후야야!